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 자, 디딤 영상 해야겠죠. 이제 기말고사 시작해야 됩니다. 맞죠? 자, 교과서 125쪽. 알제는 마무리했고, 이제 신학로 개척으로 가겠습니다. 라떼. 볼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신학로 개척. 자, 우리가 배웠던 십자군 전쟁 이후 자, 유럽에서 향신료, 비단 등 동방의 상품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향신료 같은 경우는 자, 고기에 넣는 양념과 약품으로 활용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미치는 거죠. 고기가 이제 주식이 고기인데 고기가 맛있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향신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척에 나선 겁니다. 그럼 이거 동그라미 1번 할게요. 향신료 등의 동방의 상품이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동방에 갔다 와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동방 견문록. 자, 이 책을 읽으니까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엄청나게 자극이 된 겁니다. 오케이, 이게 2번. 자, 그러면 원래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지중해 무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가운데 오스만 제국이 떡하니 버티는 겁니다.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면서 동방 상품의 가격이 치솟자, 자, 이걸로 오스만 제국 거치면 너무 힘들다, 직접 교육하고 싶다라는 유럽인들의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다가 일로가 아니고 시선을 돌려서 일로 나가야 되는데 괜히 먼 바다야. 그런데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항해술, 그 다음 조선술이 뭐 하는 거야? 배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나침판까지 있으면 나침판은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 먼 거리 항해까지 갈 수 있게 되자 유럽인들은 신항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4번. 그럼 뭡니까? 이 1, 2, 3, 4가 신항로 개척이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어떤 나라가 가장 적극적이었냐? 이것도 외울 게 아니고 논리적인 거예요. 뭡니까? 이 원래 있었던 이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된, 왜? 위치가 지중해랑 먼 여기 있는 포르투갈, 에스파냐, 이 두 나라가 당연히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가 시선을 일로 돌릴래, 이 관점의 변화가 신항로 개척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당연히 대서양 연안에 위치한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가 신항로 개척에 앞장을 쓸 수밖에 없다 인 거죠. 그래서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는 콜럼버스는 서쪽으로 대성을 건너 아메리카 서인도 제도에 도착을 했다. 오케이, 서인도. 콜럼버스 여기 있고 요렇게 간 거, 요렇게 갔다 온 거죠. 이게 서인도 제도. 자, 그리고 포르투갈의 바스코 다가마는 아프리카 남단 희만봉을 거쳐서 인도로 가는 동쪽 항로를 개척했다. 그래서 보라색이죠, 보라색. 여기 바스코 다가마 여기 있고요. 이렇게 갔다가 희망봉 찍고 여기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는 그런 항로를 개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 일주 마젤란, 아메리카를 돌아 태평양을 가로져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 자, 이렇게 간 겁니다. 마젤란 여기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쫀하고 이렇게 필리핀 거치고 마젤란 여기서 죽고요. 나머지 인원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세계 일주를 달성을 한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해서 신항로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일단 128페이지 가시면요, 신항로 개척. 그래서 콜럼버스 신대륙을 둘러싼 논쟁? 콜럼버스의 날을 기원한다. 미국 뉴욕의 한 자축에서 콜럼버스의 날을 기념하면서 탐험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것을 기념했다. 그러면 이제 이것만 좋은 일이구나 할 수 있는데 관점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관인 거죠, 사관. 밑에 보시면 원주민 저항의 날이 선포가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딘 것이 150년간 계속된 인종학살을 일으켰다. 요렇게 볼 수도 있네요. 관점이 엄청 다릅니다. 거의 180도 다르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가 어디 나와 있냐? 126쪽에 나와 있는 거죠. 아까 125쪽 본 겁니다. 자, 126쪽 가시면, 자, 그래서 콜럼버스가 이렇게 가서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이죠. 여기가 아메리카 대륙이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자, 일로 갔는데 원래 여기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겠죠. 아스텍 문명, 아스텍 제국, 잉카 제국. 우리가 유명한 마추픽추, 페루의 마추픽추도 잉카 제국의 요새였습니다. 맞죠? 자, 있었는데 신항로 개척 이후 유럽인들이 몰려들면서 파괴가 된 겁니다. 특히 에스파냐의 코르테스, 그 다음에 피사로,
얘네들은 총으로 무장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와서 각각 아스텍과 잉카 제국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삼아버린 거죠. 이걸 개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원주민들은 대량 당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삼은 에스파냐는 원주민을 동원하여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수탈했습니다. 수탈은 뺏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탕수수, 담배 등을 재배하는 대농장을 건설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담배나 설탕 등을 생산물을 유럽에 판매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탕수수, 담배 이 대농장은 누가 유럽인들이 일했겠습니까? 원주민들이 일한 거죠. 원주민들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 그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유럽인들이 몸만 간 게 아니고 천연두, 홍역 등의 전염병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엄청나게 이렇게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부족하네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노동력을 데리고 옵니까?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일로 아메리카로 노동력을 데리고 오죠. 자, 원주민의 인구가 급감하자 유럽인들은 광산 개발과 대농장 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얻기 위해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노예로 동원했다. 이게 노예 무역입니다. 이런 배에 태우고 온 거죠.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심각하죠. 심각한 거는 조금 더 수업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이 과정에서 또 수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희생됐습니다. 맞죠? 우리는 벌거벗은 상태로 묶여 배의 밑창에 머물렀고, 배의 밑창은 너무 낮아 우리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이렇게 배 타고 한 달, 세 달 동안 넘어갔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떻게 됐냐? 자, 127쪽 보시면요. 자, 유럽은 어떻게 됐냐? 유럽의 경제적 변화, 무역 확대. 자, 신항로 개척이, 자, 원래는 여러분들이 아셨던 것처럼 원래는 지중해 중심이었다가 이제부터는 요 바다 뭡니까? 대서양. 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했다가 일단 첫 번째 핵심이고요. 맞죠? 자, 그래 대서양 무역은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삼각 무역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여기 유럽 있고 아프리카 있고요. 아메리카 있고, 여기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이으는 이렇게 삼각 무역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자, 옥수수 등 담배 등 아메리카의 농작물이 유럽에 전해지기도 했고,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 나온 것처럼 금하고 은을 수탈했으니까 당연히 가져갔겠죠. 유럽에서 막대한 금과 은이 들어오면서, 금과 은은 화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금과 은이 많아지면 당연히 양이 많아지면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물건을 살 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겠죠. 물가 상승입니다. 거의 두세 배 뛰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가격혁명이라고 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걸 물건을 파는 도시 상공업자들은 엄청나게 큰 이익을 벌였을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눈이 달러로 변하면서 이제 돈에 미치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식민지가 개척이 되면서 이제 엄청 규모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역망이 확대가 되고 자본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 이거를 너무 회사가 커지면요, 사람이 일개 개인이 이걸 관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삼성전자 같은 주식회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회사라는 건 주식을 발행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본을 받아 회어진 회사를 말하고, 동인도 회사가 대표적입니다. 자, 주식회사 등이 등장하고 금융제도가 갖춰지면서, 자, 물건을 파는 상공업, 그 다음 그거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융업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상업혁명이라고 하죠. 자, 가격혁명도 발생을 했고요. 상업혁명도 발생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키워드 조금만 보면 대서양, 삼각무역, 가격혁명, 상업혁명,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만 너무 잘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냐의 뒤를 이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도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서, 동인도 회사 어떤 회사냐? 자, 무역뿐만 아니라 군대를 보호하여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하는 식민지 관리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시아 지역과 무역을 위해서 만든 회사인데, 아시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자, 이들은 동남아시아에서 향신료, 인도의 면직물, 중국의 도자기, 비단, 차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많은 양의 은을 지급했죠. 이에 따라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되고 유럽이 확보한 시장은 훗날 산업혁명을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교역하는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하나 더 아셔야 될 건 뭡니까? 어떤 것들이 주로 왔냐?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보면은, 자, 우리 노예무역 할 때 여기 있는 노동력이 일로 갔죠. 아메리카로 갔죠. 이거 노예무역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아메리카에 금과 은과 뭐 설탕, 담배 이런 것들을 갔겠죠. 이렇게 갈 겁니다. 맞죠? 근데 여기도 노예가 있고 코끼리 상어도 있을 거니까 노예 상어 같고요. 오케이? 가에는 상관무역이 들어가면 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안녕.